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교육매체 시각자료의 이해 및 활용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시각자료의 개념, 유형, 활용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본 강의의 학습 목표는 교육매체 시각자료의 핵심 개념과 주변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자료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자료의 개념, 감각기관의 정보 처리와 시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외부 환경에서 여러 종류의 형태, 색상, 움직임 등을 비롯해서 각종 소리 등 다양한 자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 정보들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라는 인간의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뇌에 입력이 되며 뇌에 입력된 정보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의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처리 과정은 뇌에 입력된 정보를 분석하는 상향식 처리 과정과 분석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하향식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뇌가 처리하는 감각 정보의 80% 정도는 시각이 차지하고 있으며 뇌의 시각 피질에서는 이를 형태, 명암, 윤곽, 색깔, 음영,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인식해서 이미지를 형상화합니다. 따라서 시각 정보는 학습자의 지각 활동과 연관성이 매우 높으므로 시각 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 환경 변화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고 정보의 접근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인터넷진흥원 2016년 이용 실태에 따르면 만 3세 이상의 인구의 10명 중 8명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의 사용률이 가장 높은 20대는 99.7%가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로 인한 시각자료의 범람으로 인해서 시각적 리터러시와 인포그래픽스를 통해서 핵심 정보를 교육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다음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인포그래픽스의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텍스트는 9가지 커피의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써놓았습니다. 텍스트에서 5가지 커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중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많으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흥미를 잃거나 학습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왼쪽의 정보를 인포그래픽, 즉 시각 자료로 효율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동일한 정보이지만 시각적 자극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으며 정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높은 주목성과 주의력을 이끌 수 있는 시각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시각 자료에 활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각 자료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텍스트 콘텐츠보다 다양한 시각적 자극으로 흥미를 유발합니다. 둘째는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들 중 하나가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인포그래픽과 같은 방법으로 시각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작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이미지와 결합을 해서 제공할 경우에는 더 오래 기억이 남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로버트 홍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들은 정보로는 15% 정도밖에 기억에 남지 않지만 이미지와 결합된 정보는 89%가량의 기억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넷째로 시각 자료는 정보가 함축적이기 때문에 LMS나 SNS 등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제작하고 공유하고 다시 확산하는 데 용이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습자들은 글쓰기가 이제 읽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듯이 시각 자료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이 스스로 제작을 하고 스스로 제작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발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각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자료는 수업 활동에서 교사의 의도나 목적에 맞게 기획,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업에서 쓰이는 실제 시각 자료의 예시를 통해서 시각 자료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자료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우선 제작 유형에 따라서 크게 이미지 시각 자료, 모션 시각 자료, 인터랙티브 시각 자료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시각 자료는 우리가 흔히 학습에서 사용되는 정적인 형태의 시각 자료를 의미하며 다른 시각 자료 형태에 비해 제작이 쉬워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시각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자료입니다. 사진은 인물, 장소, 사물 등 사실적으로 이제 묘사를 한 사진입니다. 사진은 인터넷, 서적, 잡지, 신문을 통해서 쉽게 이제 구하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면에 루브르 박물관과 같은 지역 건축물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해당의 건물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고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교과서에 있는 사진 등이 그저 장식이 아닌 정보를 담고 있는 학습 자료로서 그 기능을 인식하고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진은 보이는 것이 한정적인 2차원이라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계열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프 자료입니다. 그래프는 수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학습자들이 데이터를 문자 형태나 표 형태보다 직관적이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 그림 그래프, 원 그래프, 선 그래프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해당 정보의 복잡성과 학습자의 그래프 해석 능력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차트입니다. 차트는 연대기, 위계, 흐름에 대한 추상적인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차트의 형태는 표와 연대표, 조직도, 분류표, 흐름도 등이 있습니다. 개념과의 관계를 시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수업 활동에서는 이제 역사의 연대를 학습자들에게 정리를 해서 보여준다거나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전체의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거나 해서 대상에 대한 상관관계나 순서, 계열성을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과 포스터입니다. 그림이나 포스터는 그래픽 이미지, 아이콘, 선, 그리고 텍스트 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조합해서 학습자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알리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교수자는 사진과 같은 실물을 구해서 찍어야 되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원하는 이미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만화나 일러스트 같은 이제 시각 자료입니다. 이전에는 만화나 일러스트 같은 것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편견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만화가 인쇄 매체, 신문, 전기 간행물, 교과서 등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화는 그림, 이미지, 시각 자료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캐릭터와의 상황의 흐름 등을 통해서 유머와 재치는 물론이고 풍자나 교훈,
그리고 학습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연령의 아동들에게 굉장한 호소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화의 이해와 해석하는 정도는 학습자의 경험이나 교양 등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경험과 지적 능력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모션 시각 자료입니다. 모션 시각 자료는 비디오, 영상 혹은 애니메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시각 자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미지 시각 자료 작업 외에 영상 제작, 음성 편집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 시각 자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업 목표에 맞게 비디오를 찍어서 그대로 혹은 간단한 편집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에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모션 시각 자료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모션 시각 자료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기존 영상에 타이포 같은 것을 삽입해서 간단한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해서 제작한 형식으로 세계 각종 통계치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TV나 인터넷 방송, 뉴스나 예능 광고 같은 데서 보실 수가 있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강의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시각자료의 모습입니다. 주로 교수자들은 제작이 편한 이미지와 같은 시각자료를 선호하지만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제 영상이라든지 모션 그래픽과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활과 밀접한 친숙한 이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학습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을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모션 시각자료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개념을 이미지 시각자료에 다양한 움직임을 줘서 이제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 모션 두 번째 시각 자료는 모션 1과 같이 촬영하거나 기존의 영상을 찾아야 된다는 한계 없이 교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그래픽으로 구현해내서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까지 의도대로 학습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몇 번씩이나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제 구조화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식이 이미지 작업, 모션 애니메이션 작업 등 일일이 교수자가 하나하나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시각 자료입니다. 인터랙티브 시각 자료는 직접적인 시각 자료를 클릭하거나 스크롤을 내리는 등 학습자의 능동적인 행동에 따라서 반응해서 정보가 제공되는 시각 자료를 말합니다.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가면서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해서 제공하고 받아들이기에 용이하게 제공을 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해서 흥미를 유발할 때에 이런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각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자료의 정보의 특성과 표현 방법에 따라 활용되는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 시각 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 자료로 각종 사실이나 개념 등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진형 시각 자료는 타이포 및 그래프 등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과 활용하여서 손쉽게 사진을 찍고 편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래의 시각 자료는 담배 세금에 관한 시각 자료로 사진의 타이포, 통계 자료를 더하여 강렬한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다음은 톰슨 로이터 재단의 시각 자료입니다.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림과 사진 위에 숫자와 문자를 쓰는 방식으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형 시각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사진 촬영을 통해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요소들을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기반의 시각 자료는 숫자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시각 자료는 숫자로 된 데이터를 충분히 시간을 들여 노력하고 이해한 후에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결정해서 제작하여야 합니다. 통계 기반의 시각 자료에서 그래프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보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래프의 특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대 바 그래프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범주 수의 많고 적음이나 양의 크고 작음을 비교할 때 일별, 월별, 연별, 통계 등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그래프입니다. 선그래프는 기본적인 형태는 막대 그래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선그래프는 시간의 간격에 따라 변화의 추이를 나타낼 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이 도넛 차트입니다. 파이 도넛 차트는 주로 백분율로 나타내는 정보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항목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작게 나뉘는 항목들은 기타 등으로 묶어서 표현을 하며 세부 항목까지 자세히 보여줘야 할 때는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 네 번째는 버블 차트입니다. 버블 차트는 각 항목의 수치를 원형의 면적에 따라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정보의 크기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 자료의 활용 유형으로 타임라인 프로세스 기반의 시각 자료입니다. 해당 시각 자료는 어떤 형상이 시간의 순서나 연관성을 갖고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잡한 시간의 흐름이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등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낼 수 있으며 문자나 선, 숫자 레이블 등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각 자료는 여러분들도 역사, 사회적인 현상, 혹은 수학 프로그램 알고리즘 등 여러 방면에 쓰이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그룹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지리 기반 시각 자료는 정보를 지도 위에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비교하거나 건물의 층별 정보를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시각 자료의 활용 유형은 이 외에도 앞서 소개된 방식을 응용해서 비주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얼마든지 교수자가 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에서 시각 자료 등은 활용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구체화, 학습의 동기화, 주의 집중, 선수학습의 회상 등 각종 학습에 필요한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교수자는 이러한 시각 자료의 효과를 기억하고 수업 활동에 시각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염두해서 본인의 수업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교수 매체 시각 자료의 강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